안녕하세요. 오후팀 최종 발표를 맡게 된 허다빈입니다. 목차로 프로젝트 주제, 문제 명문화,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설계, 그리고 저희의 UI에 대한 설문조사, 평가로 구성했습니다. 주제를 소개하기에 앞서 팀원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자면 프로젝트 관리와 자료조사를 맡은 임진영님, 회의록 작성과 자료조사를 맡은 서아연님, 자료조사와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저와 PPT 제작과 자료조사를 해주신 박수진님, 발표와 자료조사를 해주신 안성현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은 보이시는 간트 차트처럼 진행했습니다. 팀 프로세스는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제 명문화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프로젝트 요구 사항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스템 설계는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최종 발표 준비는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주제는 실시간 재활치료 자세교정 서비스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어디서든 편하게 재활치료가 가능하게 하고 자세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ETRI라는 지식공유 플랫폼에서 사용했습니다. 타겟 기업은 네오팩트로 정했습니다. AI 재활 플랫폼을 연구하는 기업으로 저희의 주 목적과 유사하기에 네오팩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명문화입니다. 첫 번째 통계를 보시면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통계에서는 재활치료 환자의 수가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더 이상 병원에서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재활을 하지 못하는 일명 재활 난민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집에서도 간편한 방법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통한 실시간 재활치료 서비스를 계획했습니다. 특수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촬영이 가능한 일반 카메라와 특정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있다면 쉽게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케팅 요구사항을 보자면 수술로 생긴 후유증은 재활치료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까지 가는 것은 비용,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어 재활을 미루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카메라가 동작을 인식하여 치료를 수행하고 더 나은 자세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 서비스는 병원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공간적 여유만 있다면 어디서든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병원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공간적 여유만 있다면 어디서든 치료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는 ETRI 동작 인식 및 검색 기술, ETRI 동작 정확성 평가 기술, 스켈레톤 알고리즘, 트래킹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ETRI 동작 인식 및 검색 기술은 유사한 동작들의 구별이 가능한 수준 높은 동작 인식 기술입니다. 두 번째 ETRI 동작 정확성 평가 기술은 상세하고 체계적인 동작을 분석, 평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스켈레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이미지에서 가느다란 뼈대를 출현해 자세 인식 틀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킹 알고리즘은 사용자 자세가 정확한지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설명한 기술 중에 ETRI 동작 인식 및 검색 기술과 평가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기술 성숙도가 6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9년 ETRI 사업화 유망 기술에 선정되어 IFA Next ETRI 단독 부스에서 시연했습니다. 여기서 IFA는 CES, MWC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퀄리티의 집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마케팅 요구사항과 공학적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요구사항을 첫째, 인식률이 높아야 한다. 둘째,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셋째, UI, UX가 간단해야 한다. 넷째, 응답 속도가 빨라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이 마케팅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공학적 요구사항으로는 동작 인식 정확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동작 인식 개수는 200개 내외여야 한다. 상품 가격은 회당 4,000원, 5회당 18,000원이어야 한다. 설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이어야 한다.
인식 탐지 속도는 7ms 이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이 둘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퀄리티의 집을 만들었는데요. 마케팅 리퀘어먼트와 엔지니어링 리퀘어먼트가 강한 비례관계를 가질 시 상향 화살표 2개를, 약한 비례관계를 가질 시 상향 화살표 1개를, 강한 반비례 관계를 가질 시 하향 화살표 2개를, 약한 반비례 관계를 가질 시 하향 화살표 1개를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리퀘어먼트의 중요도는 정확도, 동작 인식 횟수, 인식 탐지 속도, 해당 비용, 설치 시간 순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벤치마크입니다. 경쟁사로는 하우핏과 에이스커트를 꼽았습니다. 응답 속도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를 포함한 3개의 기업 모두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도입니다. AI 운동 교정 어플인 하우핏보다 1.5배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우핏과 인식 개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재활에 필요한 동작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동작만을 넣어 용량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UI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페이지에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마이 페이지를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 목록을 선택하면 재활 부위로 어깨, 허리, 목, 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고 세부 목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부 목록을 선택하면 재활 영상이 재생되고 실시간으로 자세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재활 병원을 선택하면 재활 병원을 검색하는 페이지로 넘어오고 병원의 평점 순으로 나열해 줍니다. 이용권 구매를 선택하면 구매 가능한 이용권을 보여주고 선택한 이용권을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를 선택하면 기존 사용자들의 후기를 조회하는 페이지와 직접 후기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이벤트 테이블을 보시면 6개의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로그인, 회원가입, 촬영, 비디오 DB 기록, 정확도 분석 및 피드백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유저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저를 기준으로 왼쪽은 저희의 주요 기능들인 자세 인식, 저장, 분석, 피드백을, 오른쪽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과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먼저 유저의 자세를 인식하여 자세 DB에 저장하고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자세가 틀렸다면 어느 부위가 틀렸는지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영상을 비디오 DB에 요청합니다. 그 후 유저에게 피드백 정보들을 취합하여 보여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맨 처음 유저가 로그인을 할 것인지 회원가입을 할 것인지 고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인을 선택하면 유저 DB에서 회원 정보를 조회하여 회원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회원 가입을 선택할 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을 유저 DB에 저장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PPT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성했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유저와 유저 DB, 포스처 DB, 비디오 DB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유스케이스만 설명해보자면 먼저 자세 인식입니다. 이 유스케이스는 사용자가 카메라를 통해 재활 자세를 하면 카메라에서 자세를 인식하여 포스처 DB에 저장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 체크입니다. 이 유스케이스는 피드백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자세가 잘못되었을 때 어느 부위가 틀렸는지 보여주고 포스처 DB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포스처 DB에서 사용자 자세 영상을 조회해서 자세에 대해 True, False로 피드백을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세 교정입니다. 이 유스케이스는 방금 전 설명한 자세 체크에서 만약 false라는 피드백을 출력받았을 때 해당 부위의 표시와 함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영상을 재생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개의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의견이나 개선 사항을 적는 칸을 추가하여 저희의 UI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앱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는 4점을, 저희 앱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편리하였는지에는 5점을, 저희 앱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에는 4점을, 자세 교정 및 기타 정보를 얻기 편리하였는지에는 4점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는 4점을 받았습니다. 5문항의 평균 점수를 구하면 4.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견이나 개선점 부분에서는 많은 피드백이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의견에는 초록색으로, 개선점에는 빨간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견을 보시면 시각적으로 좋은 점이 많고 사용하기에 편리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점을 보자면 아직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어떤 항목을 통해 이동했는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오류인지 모르겠으나 화면 크기가 작은 핸드폰에 맞춰져 있지 않아 정보 보기가 불편했다. 전체적인 구성은 좋았지만 픽토그램 같은 반추상 그래픽이 추가된다면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애플이나 갤럭시 등이 가진 위치와 달라 조작하기 불편한 감이 있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척도로는 해당 문제에 대한 A가 B의 심각도와 동일할 시에는 척도 1을, A가 B보다 약간 더 심각할 시에는 척도 3을, A가 B보다 꽤 더 심각할 시에는 척도 5를, A가 B보다 상당히 심각할 시에는 척도 7을,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심각할 시에는 척도 9를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 4, 6, 8의 척도는 인접한 두 판단 사이의 중간 정도를 의미하며 필요시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가 A보다 중요할 경우에는 역수를 표현해 사용했습니다. 이 기준 척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보시면 저희는 인식률, UI, UX, 응답 속도, 비용 순으로 중요하게 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시전 매트릭스의 점수를 보시면 동작 정확성 평가 기술, 동작 인식 및 검색 기술, 스켈레톤 알고리즘, 트래킹 알고리즘 순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동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작의 정확성 평가 기술의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술 성숙도는 3단계입니다. UI를 제작하여 기본 설계 도면을 완성시켰고 소프트웨어의 중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주요 기술들을 선정하였기에 3단계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호팀의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